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재발부되었습니다. 이번 영장은 공수처장이 직접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철저한 방어와 경호처의 강한 저항으로 집행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집에 해당하는 저 건물 주변은 철조망으로 동그랗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은 경호처 직원들이 스크럼 짜고 막고 있고 그 건물 주변은 동그랗게 철조망이 쳐져 있는 요런 상황. 눈에 보이는 건 저 정도인데 관저 주변은 마치 요새처럼 변했습니다. 버스와 철조망으로 이뤄진 3중 저지선, 심지어 경호처가 행정요원까지 동원하면서 방어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구성된 공적 자원이 지금은 법 집행을 막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집권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오지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짓거리는 어떻습니까? 경호처와 차벽 뒤에 숨어가지고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윤석열이 지금 너무 두려워서 저런다는데 오늘 공개된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흡사하고 경례하고 인사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걸음걸이 보면은 그리고 이 체격을 보면 윤 대통령 같네요. 예. 네, 굉장히 윤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꽤 멀리서 찍어가지고 예.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제스처라든지 뭐 이런 거 걸음걸이 이런 거를 속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모습은 윤 대통령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제 눈에는 그냥 국민들을 가짱게 보고 비웃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저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인간을 빨리 체포해야 발 뻗고 자겠다는 분들 주변에 많으신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여전히 간단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총기를 배치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실행되지는 않았다라는 건데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소위 말해서 김용현 라인, 김건희 라인 등의 과도한 충성파들이 벌이다가 경호처장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같아요. 2차 집행 과정에서도 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봐지죠. 왜냐하면 경호처는 총기를 휴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경호니까 경호 네.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총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네. 어떤 상황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혹시라도 그걸 꺼내서 뭔가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참으로 걱정되는 건 그 부분이죠.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는 이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무력저항, 총기 배치와 살수 차이기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큰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치를 수호하는 모습과 함께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공권력과 권력 간의 충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권력이 법을 초월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치는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에게는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두 발로 걸어 나와서 법적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본인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라보지만 그럴 인간이었으면 벌써 기어 나왔겠죠. 그냥 가서 질질 끄시고 나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암담하고 열받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